안녕하세요. 그로고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3강 도형 그리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습 방법이 필요한데요. 자,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손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손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이 준비가 돼 있죠. 연필과 손가락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연필을 쥐었을 때 이런 식으로 쥐었을 때요. 얼마만큼 연필을 자유롭게 쥐고 얼마만큼 편안하게 쥐고 얼마만큼 자유롭게 연필을 움직일 수가 있느냐.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강약 조절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그릴 때 최대한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동그라미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샹샹샹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서 반대로도 이렇게 샹샹 움직이기도 하면서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은 강 그리고 약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손은 손가락을 얼만큼 잘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선은 강과 약을 얼만큼 잘 조절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이시되, 자, 처음에 그리는 그림은 약한 선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손가락을 움직여준다라고 해도, 큰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요, 자연스럽게 손목과 팔꿈치와 그리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팔꿈치랑 손목이랑 어깨는 내가 움직이려고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 움직임에 더해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그릴 때요, 너무 정확한 동그라미를 한 번에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그린 동그라미도 막 이렇게 선이 삐져나온 것도 있고, 막 약간 이쪽이 약간 더 올라가고 이쪽이 약간 더 내려가고 약간 찌부된 듯한 느낌의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정원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되, 근데 나오는 동그라미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 찌부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약한 선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손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여 주시면서, 자, 너무 빨리 그림을 그리시면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선이 막 너무 삐뚤삐뚤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은 선이 그려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약하게, 자, 지우개를 준비를 해 주셨죠? 자, 지우개로 이렇게 살짝 한번 지나가 보세요. 정말 그냥 살짝 지나갈 정도로, 약간 닿여 있는 상태로 종이에서 약간 지나가는 정도로만 지워도 이런 식으로 연필이 지워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정말 약하게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약간 진하게, 자, 강약이라고 했지만 강과 약 중간에는, 자, 강약 중간이 있겠죠. 중간 정도의 뭔가 피랍이라고도 하죠. 자, 중간 정도의 피랍이 존재를 할 건데요. 자, 이거보다 약간 더 강하게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아주 천천히 차분하게,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어떤 도형을 그리더라도 천천히 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분명히 옆에 있는 선들하고는 자, 차이가 굉장히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동그라미를 그리셨다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손가락을 최대한 움직이시면서요. 그렸다라고 해도 한 번 더 동그라미를 쭉 돌아가서 보다 조금 더 뭔가 형체의 정확성이 열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형체의 정확성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좋아요. 자, 한번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자, 근데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정확한 동그라미를 더 한 번 더 체크를 해준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진한 선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약간 그려봤어요. 자, 얘가 1번, 1번, 1번이고, 그리고 뭐 강이라고 할게요. 아, 예, 약이죠. 죄송해요. 자, 약입니다. 약, 약, 약이에요. 이거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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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이죠. 이번에는 강하게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하게 선을 그을 때는요. 연필을 이렇게 너무 뭐 비스듬하게 기울여서 그리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이렇게 심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 심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선을 조금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준 상태에서 연필을 들어준 상태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진한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요, 최대한 한 번에 동그라미가 완성되도록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약한 선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강한 선으로 외곽선을 그려주는 형식으로서 강한 선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건 강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강약의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니까요. 자, 한 번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실하게 자, 약한 선, 중간 선, 그리고 강한 선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선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강한 선으로 그릴 때에도 역시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뭐 이 동그라미 정말 거지같이 못 그렸네요. 그쵸?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약간 못 그려졌다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요. 약간 찌부된 동그라미일 뿐이니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용도가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건 약한 선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냐면요. 이거는 스케치. 자, 약한 선은 스케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치예요. 자, 그리고 중간선은 스케치이지만 스케치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케치에서 강조 부분.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강조 부분, 만약에 이렇게 스케치를 약한 선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쪽 부분만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진한 선으로 이런 식으로 강조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간 진하게만 표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동그라미에서 여기만 확실하게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한 선은, 자, 강. 자, 강한 선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펜터치. 자, 펜터치. 펜터치라는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펜터치는 뭐냐면 스케치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스케치가 돼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신없는 스케치들 사이에서 정확한 선만 골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정확한 선 하나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펜터치라고 합니다. 자, 펜터치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라인업, 그리고 뭐 잉킹이라고도 해요. 자, 잉킹이라고 하는 건 보통 만화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제도식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뭐 펜촉과 그리고 펜테와 그리고 잉크로 만화를 그릴 시절에 잉크로 이렇게 스케치된 스케치 위에다가 펜터치를 하니까 잉크로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잉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세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펜터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중, 약, 중, 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손가락 사용하는 방법이랑 선을 구분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이 있죠. 자, 다양한 도형들이 다양한 그림에서 활용이 됩니다. 자, 어떤 도형들이 있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삼각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삼각형을 그릴 때도 역시 손가락을 움직여 주시되 스케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연한 선으로 지우개로 살짝 지나가면 지워질 것 같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약간 제가 이렇게 선을 그을 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몇 번 더 이렇게 약한 선으로 그릴 때는 몇 번 더 이렇게 쭉쭉쭉쭉 한 몇 번씩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한 세모를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동그라미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요 정도로. 자,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서 약한 선을 그을 때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움직임으로써 자연스러운 표현이 훨씬 더 가능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모가 있으면 네모도 있겠죠. 자, 네모도 한번 그려볼게요. 네모는 이렇게 뚝뚝 손가락을 움직여서 한 번에 네모를 그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네모, 그리고 약간 틀어진 상태의 네모,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손가락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가락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움직이지만 손목이나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손가락을 자주 움직여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림만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네모도 그려봤고 또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네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손가락을 움직여서 최대한 정사각형에 맞출 수 있는 네모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그릴 때에는 뭐 정사각형이지만 근데 그림으로 나오는 거는 굳이 정사각형에 100% 들어맞지 않아도 돼요. 뭐 약간 이렇게 살짝 삐뚤어져도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림 그릴 때는 요런 도형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근데 누구나라도 봤을 때 얘가 정사각형을 그리려고 했구나라는 느낌만 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다리꼴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사다리꼴은 한쪽 면은 이렇게 길고 한쪽 면은 이렇게 좁은 사각형을 말하죠. 자, 사다리꼴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아, 얘는 사다리꼴을 그리려고 했구나라는 듯한 느낌만 전해지면 돼요. 자, 이게 뭐 여기가 뭐 각도랑 막 이렇게 재가지고 정확해야 된다. 뭐 무슨 뭐 선은 몇 도로 이렇게 막 대각선으로 돼 있고 이거는 몇 센치고 이건 몇 센치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최대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만 있으면 대부분의 도형들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연필을 잡을 때요. 약한 선을 쓸 때, 강한 선을 쓸 때 약간 구분을 해서 연필을 잡는데요. 보통 약한 선을 쓸 때는 이렇게 길게 연필을 잡습니다. 길게 연필을 잡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정확하고 약한 선을 쉽게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근데 얘네들을 조금 더 약간 더 힘을 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엔 중간 정도의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자, 손가락 움직이신 거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자, 이렇게 최대한 손가락을 움직여서 한 번에 뭔가 물체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 네모 이렇게요. 네모 약간 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완전히 연한 상태보다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로 다양한 어떤 기하학적 도형들도 만들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를 겹치고 겹쳐서 특별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겹쳐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정상적인 동그라미 하나.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약간 타원형 길쭉한 동그라미죠.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타원형 길쭉한 동그라미 굉장히 약하게 그은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지우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지나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워질 수 있도록 자, 내가 얼마나 선을 진하게 그렸느냐는요. 선을 그린 다음에 지우개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근데 막 만약에 잘 안 지워진다 그러면은 너무 강하게 그리신 거예요. 근데 잘 지워졌다. 형체도 안 보이게 잘 지워졌다 그러면은 약하게 선을 잘 사용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최대한 내 연필선이 지우개로 그냥 이렇게 꾹 눌러서 쫙 가는 게 아니라 자, 꾹 눌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냥 살짝 지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연필선이 확실하게 지워지면 그 선은 잘 그어진 약한 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 정원 동그라미에 길쭉한 동그라미 두 개가 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보면은 토끼의 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자, 요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어떤 다양한 동물들의 골격이라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자, 간단하게 한번 간단한 도형들로 계속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약간 따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아예 좀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전부 다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나눠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린 다음에 더 이상 이렇게 손이 안쪽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완전히 이렇게 다 당겼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서 손의 위치를 살짝 바꾸고 자, 다시 길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가락만 아래쪽으로 쭉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막 힘들어요. 애매해요. 그러면은 다시 손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저는 보통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긋거든요. 자, 옆으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거나 손가락이 당기는 선을 그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선을 그었을 때는 손가락이 최대한 가장 쉽고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의 방향을 이렇게든 계속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세모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위쪽으로 세모를 배치를 해볼게요. 약간 한 3등분 정도를 해서 이쪽에 세모 하나 약한 선으로 이렇게 이쪽에도 세모 하나 이렇게 약한 선으로 세모 두 개를 요 세모 위에다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세모 위에다가 세모를 길쭉한 세모를 배치를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마치 여우 같은 느낌이 들죠. 만약에 얼굴에 삼각형의 세모의 여우의 얼굴에 그리고 삼각형의 세모 여우의 귀를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간단한 도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도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실제 어떤 물체로 만들어진다. 실제 어떤 생명체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네모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생명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모라는 어떤 특징이 이렇게 최대한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것을 최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손가락을 움직여 주시고요. 여기에서 뭐 네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네모 자,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죠. 자, 네모 뭐 이쪽에 뭐 얘도 살짝 이렇게 네모. 자, 이렇게 하면은 다리 4개가 달린 몸뚱아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기에다가 자, 뭐 네모를 이렇게 끝에다가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였죠. 이렇게. 자, 손가락을 움직이고 여기서도 손가락을 움직여서 최대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이면 뭐, 뭔가 알 수 없는 요상한 모양의 동물의 몸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네모를 좀 길게 짧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의 하여튼 동물 제가 이렇게 어떤 모양을 의도를 해서 만든 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도형들을 조합을 하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세모에 동그라미를 붙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거는 뭐 특별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다양한 형태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종이도 돌려가시면서 손가락도 움직여 가시면서 자, 이런 방식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기본 도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도형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도 네모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굉장히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얘네들이 연결이 됐을 때에는 뭔가 기하학적인 느낌의 무언가 다른 도형이 만들어졌다라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저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도형들로 어떤 동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앞부분에 네모를 그리고요. 자, 이렇게 네모인데 안쪽 부분에 이 선이 없어진 네모, 그리고 위아래가 조금 긴 네모, 약간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세모를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자, 지금 요 정도까지만 했는데 벌써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옆모습, 동물의 옆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목, 얘도 약간 사다리꼴 같다라는 느낌의,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사각형인데 얘가 조금 더 내려간 이런 식으로 네모를 그려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얼굴과 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이거는 사각형인데 조금 약간 형태가 약간 일그러진 사각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계란 형태의 길쭉한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자, 얘가 몸통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 그리고 앞쪽으로 삼각형, 동그라미, 길쭉한 동그라미 하나, 여기도 아래쪽으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하나. 자, 그리고 요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삼각형, 뒤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둘, 이거는 쫙 피고 있는 다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둘, 그리고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이거 삼각형이랑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삼각형이랑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었고요, 그쵸?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그냥 이렇게 뭔가 반달 모양의 요런 도형을 간단하게 붙여주시면은,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떤 특정한 동물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요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효율적인 도형을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강아지도 만들 수 있고, 거북이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고양이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동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재미있는 상상의 동물을 만드는데 이것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이를테면 포켓몬스터나 아니면 디지털 몬스터, 디지몬이라거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 용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드래곤이라거나 상상의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의 사용 방법과 그리고 활용 방법, 그리고 연습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손가락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보내기도 하고, 최대한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시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움직이는 연습을요, 최대한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들,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런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들을 최대한 A4용지에다가, A4용지 한 묶음으로 사면 굉장히 저렴해요. 한 묶음으로 한 3권, 4권 정도를 사신 다음에 이거를 계속 꺼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쉽고 자연스럽고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좋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간단한 도형을 활용을 해서 동물을 그리는, 동물의 간단한 실루엣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도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